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4월 25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나스닥 종합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지금 0.33%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 전환했던 지수가 좀 장 중간부터 쭉 밀리다가 이제 종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약보합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FOMC 앞두고 나서 뭐 크게 지수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좀 봤는데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좀 상승세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낙폭은 좀 컸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하락했다가 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우리나라도 일단은 뭐 상승 출발까지도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개장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또 개장을 해서 미국 선물 흐름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은 없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FA50, 500대 대미 수출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KAI인데 여기서 요 사장님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와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 FA50 미국 시장 진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할 예정이에요.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원래 말레이시아 예전에 수출권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에 수출한다는 건 조금 의외있긴 해요. 미국이 비행기가 없는 나라가 아닌데 미국에 진출한다니까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어쨌든 요거 관련해서 시간 외로 한국항공 우주 상승이 좀 나왔고요. 방탄주 쪽은 계속 또 보셔야 될 테마니까 같이 좀 시총 큰 방탄주 쪽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좀 보면요. 한국항공우주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 나와주고 있고 차트적으로 좀 너무 좋습니다. 정고점 자리까지도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고요. 시간 내로는 7%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 고점 66,600원 고점은 뚫어서 시작을 하니까 일단 시가 자리만 유지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셔도 좋은데 지금 시가로 좀 많이 뜬 편이에요. 7% 정도니까 개장 후에 좀 눌리는 자리라든지 지지 자리는 좀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로템도 시간 외로 2%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역시나 고점 자리 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 많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많이 들어와요. 한 번 더 상승 시세에 노려볼 수 있을지 약간 좀 에코프로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고점까지는 좀 많이 남았어요. LIG 넥스원은 많이 남았는데 시세가 일단은 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 찍고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은 21선 자리 살아 있고요. 뭐 이 네 종목 중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좀 시간으로 낮은데 그래도 추세 면에서는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좀 신용이 좀 많아서 신용이 좀 많은 물량이라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신용 많은 종목들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이제 현대로템 좋아 보이고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시가가 좀 많이 떠서 그렇지 차트적으로는 되게 좀 좋아 보이네요. 자, 한국 오늘 사우디 장관 신항만 수주 탄력 받나? 그죠? 빈살만이 오는 건 아니고요. 사우디의 교통 물류 장관, 요분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데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요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항만 관련해서 뭐 인프라 관련 협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운 항만 관련주 쪽에 KLC 있어요. 요 종목은
뭐 자주, 예, 좀 이런 쪽에서는 언급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 나오면 그냥 바로 윗골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좀 매매하기는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는 한미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유신, 현대 무벡스, 히림, 이외에 더 많은 종목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몇 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KL의 시간외로 7%. 아마 이 종목이 왜 올랐을지, 예, 왜 시간외로 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요런 항만 쪽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갭 뜨면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갭 많이 뜨면은 시가 잘 지지 안 되고 그냥 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 좀 위험합니다. 자, 한미글로벌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다가 전일 이렇게 긴 장대 음봉으로 뺐거든요. 거래 대금도 좀 나온 편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 저점 깨지 않고 시간대로 2%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시가 자리 상승으로 좀 마감해가지고 잉태형 모양 최소한 36,000원이라든지 36,000원 이상으로 좀 마감하면은 다시 한번 요 자리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 캔들 음봉 안에 들어가 있는 양봉만 나와줘도 뭐 한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오롱 글로벌 아직 추세가 좀 살아나진 않네요. 거래대금도 그렇고 유신은 전일 또 역시나 또 하락 마감했는데 비슷하지만 좀 시세가 약해요. 거래대금도 약하고 현대 무벡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상승 시세 나왔다가 확 밀렸는데 이거 물류 테마 쪽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아마 로봇 쪽이라든지 이쪽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는데 시간대로는 4%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하락폭 대비 4% 상승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직전에 저항선 라인을 지지해주고 반등해서 올라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림도 그렇게 거래대금이 많진 않고요. 시간외로도 그렇게 상승이 안 나왔어요. 본다라고 하면 이제 KLS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한미글로벌 요거는 이제 잉태형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 무벡스도 일단 갭으로 떠서 시가 자리 유지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오면은 아침에 매매는 해볼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방문에 우주경제 우주인 한미 협력 밑그림 나오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했는데 이제 나사도 들러서 뭐 한미 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인 거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 기술력 소개하고 뭐 잘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미국이 굳이 우리나라랑 무슨 협력할 필요는 없겠죠. 기술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쉬운 게 있지 미국이 아쉬운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요거 뭐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 뭐 AP위성, 킹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이 우주항공 쪽 관련 종목입니다. AP성이 시간외로는 1% 정도 올랐는데 이제 추세가 좀 많이 꺾였어요. 근데 직전에 이제 지지 나왔었던 구간이 16,000원인데 이런 자리를 한번 지지하고 올라올지 아마 올라오게 되면 21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한번 저항 자리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제 2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2만원 정도 자리 올라와서 안착을 해서 뭐 더 추세가 나오려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또 아래 꼬리 달면서 쭉 올라오긴 했는데 뭐 아직은 21선 자리는 우상향이긴 해요. 그래서 역시나 또 거래 대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돌파해서 올라갈지.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전일 대규모 유상 증자로 인해서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일단 뭐 돌리진 못하고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 갭을 좀 매우로 올라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외로는 뭐 보합이에요. 그리고 파이버 프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성 관련주입니다.
물론 방산 쪽하고도 엮이기도 하고 위성 쪽, 뭐 UAM 쪽도 엮이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엮이는 종목인데 뭐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좀 없어요. 근데 추세는 뭐 괜찮고 21선 자리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이날처럼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뚫어주면은 강한 슈팅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폴란드 전력 공사 사장이 24일날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3 원자력 산업 국제회의, 제가 이거 있는지는 몰랐는데 여기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수원 경험 많고 투자 경험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 수행 뛰어난 기업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직접적인 수출 관련해서는 폴란드 쪽이 조금 더 좀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한번 좀 원전 쪽도 다시 한번 재반등 나오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2파워, 한전기술, 에너토크, BHI,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시간 외로는 G2파워 대장이기도 하고요. 정고점 자리 지금 15,000원 부근인데 15,000원 자리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에너토크, 그리고 BHI, 그리고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도 저항선 자리 뚫고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는데 거래 대금이 약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대장주는 G2파워라서 G2파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미국 한국의 반도체 부족분, 대체 공급 자제 요청설에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반도체죠. 요게 이제 대중 수출 금지, 요 조치로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일단 한국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에 반도체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죠. 뭐 우리나라한테서 이제 받아서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간섭을 하니까,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중국에서는 히토류, 붙잡고 좀 늘어지겠죠. 전 세계 생산량이, 히토류 생산량 90%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많이 써요. 히토류가, 일단 반도체나 뭐 이런 CPU 같은 데서도 쓰이지만, 핵심 부품 같은 데 좀 많이 쓰이는데, 2차전지 쪽에서도 히토류가 좀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일단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이슈로, 히토류 관련 쪽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세토피아, 그리고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일단 시간 외로는 유니온이 올랐는데 전이 또 17%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4% 더 올랐어요. 그래서 대장주가 이제 유니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정고점 뚫어줄지, 정고점이 8,900원 정도인데 시간 외로 하면 이제 8,600원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티플렉스, 동국 RNS는 시간 외로 조금씩 오르긴 했어요. 근데 대장주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대장주 보셔야 되고, 세토피아는 이제 투자 경고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이제 3,700원, 3,500원 이 정도는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요런 종목들 이제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면 좋긴 한데 쉽게 풀릴 것 같진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니온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 흐름은 최근에 좀 계속 안 좋은데 요런 블랙테마 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히토리 쪽도 그렇고 곡물 이쪽도 또 뉴스에는 없는데 또 이런 테마 쪽이 지수 빠졌을 땐 또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안 좋은 테마들은 또 윗골이 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고, FOMC 전까지는 계속 시장이 좀 불안하고
좀 위태위태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럴 때는 좀 비중 낮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대형주 쪽이 차라리 나는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대형주 쪽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이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